민식 잘리는 나중에 책자나 이런 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불문학 박사 이론인데 원래 이 양반이 다양하게 그 여러 가지 정신세계라든지 이런 걸 접목하신 아주 대가시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분을 우연히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한양대에서 민 교수님을 만나고 있고 거기 가보니까 벌써 유명하더라고요. 전국에서. 근데 저는 좀 조금 누가 불렀지? 민 교수님이 상당히 저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뜨문뜨문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 교수님 오늘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분이 언제까지 계시는지 모르고 이제 얼굴 보기가 어려우니까 요번에 한번 민 교수님 얼굴 뵙고 또 여기 역사에 관해서 불교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니까 오늘 좀 민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민 교수님 여러 가지 책도 주시고 우리한테 소개할 직관적으로 될 겁니다. 오늘 얼굴 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불교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연구된 것을 우리나라에 거의가 소개가 안 됐어요. 소개가 안 됐는데 곧자된 것만 어느 뭐 많이 한 시간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문제는요.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이 도시가 기초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메르 문화 아시겠지만요. 그것만 가지고 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슈메르 문화가 오늘날의 이 세계의 모든 도시나 이런 것이 형성하게 된 기초입니다. 한 2500년, 3000년 가까운 세월인데 이런 도시의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전부 무주인이라고도 그러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그 이때가 항상 사막지대예요. 사람들이 거의 살지 못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북쪽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그 바람에 온도가 한 10도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강에서 올라온 물이 보리를 가서 무진장으로 생산하게 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보리가 무진장으로 생산되고 또 마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요. 마. 그래서 그 보리하고 마를 가지고서 거기가 의식주가 해결돼요. 딴 데는 아주 가난했는데요. 이게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수메르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입니다. 시간이면 이제 그리고 이제 불교나 기독교가 생긴 거는 거기가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보리가 아주 많이 생산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죠. 계속 굉장히 발달되게 되는데요. 그 역사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유물도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골자만 얘기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처음으로 마을이 생깁니다. 그전에 온 주인들은 그냥 옛날에 있었지만 그와 한 달을 표현되자기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자만 말씀드리면 보리가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의식주가 해결된 최초의 곳입니다. 우선 보리가 너무 남아서 오늘날 행정제도보다 훌륭한 제도가 그때 있었어요.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보리 생산으로 되면서 어떤 인류가 만들어지는 역사도 나오고 구약 성서의 거의 대부분은 그 문화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불교도 거기에 관련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야신경만 하나 해도 그거는 대승불교의 시작이지만 소승호 광상 드릴 때죠. 대승은 왜냐면 소승불교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말이니까 그대로 법입니다. 근데 대승은 거기에 기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좀 특수인데 그걸 흔히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고 싸워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승이라는 거는 아라한까지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1차원, 2차원에서 5차원까지가 아라한인데요. 2차 수위 3차원에 살고 4차원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입니다. 다른 우주에 가면 시간이 다른데 5차원은 인간으로서 통달한다. 그래서 6차원에 가면 자기 수행이 완성돼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자기도 수행이 완성되지만은 남을 도와주는 보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에 가장 10단계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수메르에서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나라가 많으니까 큰 나라만 말씀드리면 아시리아가 있고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니까요. 근데 그 문화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간단히 곧장을 말씀드리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유태인들을 많이 박해를 줬죠. 성경 본문. 그래서 세계 역사가 마련돼가지고 거기 나서 악마의 그걸로 나와있죠. 세계 역사는 순날조입니다. 우리가 역사 보고서 놀라는 거는 세계 역사를 제가 보면 제가 불란서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은 뭐냐? 십자군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단체하고 무슬림 단체하고 근데 무슬림 처음 생겼을 때죠. 그 다음에 불교하고 싸워가지고 마지막 승리한 것은 몽고입니다. 불란서도 항복했고 무슬림도 항복했는데 이 몽고가 세계 지배할 때 다른 나라를 이 위대한 사람을 다 자기 편으로 벗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몽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자기네들은 승리를 하였지만은 자기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뭐 원나라도 망하고 고려도 망하고 뭐 다 지배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 공로자들 몽고 사람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나라에 뛰어난 불교 신자들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만 하면 이를 멸망한다. 여기서 더 이상 점령하지 말고 물러가자. 그게 물러갔습니다. 황인종의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그겁니다. 백인종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세계사법은 아시리아랑 바빌로니아는 바벨탑이 있는 거 해가지고 아주 나쁘게 나온 문제가 거기에 나오고 또 법률이라는 것이 구약성서에 법전은 모세의 율법은 하무라비 법전에 거대해 있습니다. 인류 창조도 수메르 문화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메르 문화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까지 나오는 거는 세계사를 쓴 서양 사람이 왜곡을 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달라요. 나쁜 놈의 나라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두 나라가 어디한테 나오냐면 페르시아한테 나옵니다. 페르시아한테 가가지고 유태인들이 그때 해방되죠. 그 다음에 에집트가 또 발달했고 히랍이 발달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큰 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히랍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쓰는데 역사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알아가지고 거기서 종합해서 쓴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쓰는 것이 두 개입니다. 세계에 그런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히랍에 있습니다. 히랍에 헤로도토스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문난 그걸 다 적어가지고요. 그거를 종합해서 세계 역사 썼는데 그건 정확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히랍 역사가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경험한 것 그것만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진짜 역사고 나머지 역사는 다 거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希腊의 두 역사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자기 나라 중심이 아니고 그와 같이 자기가 경험한 거나 그러한 것을 쓴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希腊을 중심으로 철학을 논하는데 그 이유가 그 역사 때문에 그런데요. 민주주의는 그런데 그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그때希腊은 페르시아에 눌려 있었죠. 페르시아는 동양으로 치고 보는데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이希臘을 규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希臘 사람들의 역사관 때문에 규비 못한 겁니다. 정보가 너무 정확하니까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정보가 100% 맞으면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대가 정보 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역사가 굉장히 재밌지만은 오늘은 그 얘기를 풀어놓고 간단히 말하면은 페르시아에 대해서希臘이 조그만 나라가 크게 이겼죠. 아시지만 이겨가지고 가장 독립된 당당한 나라가 됐는데希臘이라는 건 성들이 무진장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제일 큰 나라인데 거긴 전쟁한다는 게 주로 해전이죠. 전부가 소유니까. 해전이니까는 머리를 잘 숨길 수가 있는데 아테네가 결국은 승리한 거죠. 아테네가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아테네는 해군이 강해가지고 해군의 힘으로 다 추리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조그만 섬들은 약하죠. 아테네가 무지무지하게 착취를 합니다.希臘의 모든 섬을 그냥 못 살 정도로 줄벗어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어떻게 건드리려고 아무리希臘사람들도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조금 강해가지고 스파르타가 이제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것도 끝장면인데 결국은 스파르타가 전쟁에 승리했죠. 그 얘기도 재밌지만은 우선 스파르타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것도 여러 가지 전법 그게 재밌습니다만은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스파르타가 누구의 힘을 받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뭘 위해서는 알렉산더로 넘어가는 거죠. 스파르타는 그러니까는希臘의 역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만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개출했습니다. 민주주의자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플라톤은 정치가는 흔히 제일 머리 가는 엘리트가 다스리는 거지 군중의 의견 가지고는 망한다. 플라톤에도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세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수의 인간의 엘리트 그게 나라 움직여야 나라가 되지 민중은 어리석어서 제각기 떠드는 거는 다수결 같으면 안 된다.希臘에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希臘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는 아테네가 승리할 때 노예들을 이용해서 자유를 줬어요. 그건 조그만 부분의 얘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希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 만들어요.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인데요. 제가 말씀 다 안 드리지만 페르시아는 별로 평가를 안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불교 기독교에 대한 거에 근원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해주면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하게 되죠. 스파르타를 지배하니까 이제希臘은 다 망했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그분의 그 나라의 아주希臘의 끝에 있는 미개한 나라에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역사도 재밌지만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 세계를 주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한 건데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란서의 여성들은 사롱을 만들어가지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죽으면은 사롱에다 젊은 남자를 키워서 공부도 시키고 그런 사롱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 속에서 되게 자기나 어렸을 때는 여자들이 순녀에 데려갔다가 아버지가 결혼시킬 때 나오는데 그때는 여자가 한 6, 7 정도밖에 안 되고 남자는 유명한 사람을 택해야 되니까 30, 40, 50까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회는 여자가 20살이면 남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자가 30까지 남편이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외에 이제 그 불란서 사회에 재밌는 게 많지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여자의 생애는 남편이 죽은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을 불러다가 공부도 시켜주고 장학금도 주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남편이요. 그게 이제 불란서 문화의 핵심이 되는데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서양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란서 혁명도 있지만 제가 인간이 저지른 제일 병신 같은 짓이 불란서 혁명입니다. 자기가 죽는 바기가 아니고요. 그 한 예를 들죠. 루이 15세가 가령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국가 예산이 95%는 여자한테 갑니다. 잘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금이 없으면 바닷물을 한 통만 퍼도 잡혀갑니다. 나라의 재산을 숨긴 거니까. 지금도 그 부분 그대로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효라는 말은 없어요. 불란서에는 불란서로 그냥 재미있게 살고 미용하고 화려한 춤추고 그런 어려운 사람도 공부시키지만 그 외에는 다른 세계가 없어요. 자식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먹인다든가 그런 건 없죠. 근데 유모를 둬서 유모가 기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모는 샘나죠. 저 여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애기만 봐주니까 여자아이를 맡아야 되니까 유모는요. 한 애를 전 먹이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무슨 어떤 일이 있냐면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바늘 꿈에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채워주는데 어린애가 밤새도록 울어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기저귀 꿈에다가 돌고 고단하니까 여러 애를 다섯 먹이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애가 밤새도록 우는데 못 고쳐요. 원인을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집안에 난리가 나요. 목을 째기도 하고 자주 우니까 목에 이상한 거 오고 또는 뭐 그냥 태생이 나빠서 그렇다고 두들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해서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가까운 데 봐라. 어린애 기저귀를 봐라 이런 말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판들이 나와. 그게 줄이면 주사 맞고 이런 건 소용없어서 아니고 뭐고 소용없고.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는 가까운 데 있다. 그게 알렉산더가 왜 세계를 정복했냐면은 한 지역을 정복하면은 인류 역사상에서 어느 황제나 이긴 사람은 그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해 당분간은 여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기니까 적군들도 마음 놓고 실조 이제 이겼으니까 당분간 놓을 거다. 그때 진짜 공격을 해요. 그 여자 같은 상관 안 하고 이긴 게 그 가장 정신 차려야 할 시간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는요, 메가나 같은 사람 보면 거기에 보면 천하야 머리가 나쁜 사람인지 상상 못해요.
그 사람이 인천 선생님께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큰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오만이라는 걸 전 세계가 나가 자빠져요. 오만. 사람만 안 듣고 그냥 혼자 살았다가 까불고. 그래가지고 소를 또 뺏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생만 했죠. 이상하게 고생이고. 그러니까 그 비교돼 보면 그때 정신 차려야 되거든. 이겼을 때. 근데 대개 이겼을 때는 정신 차린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밖에 없어요. 계속 이기면은 저기 이제 이겼으니까 좀 즐겼다고 있으면 또 뺏고 또 뺏고니까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 간단히 말하면 알렉산더의 철학이 세계를 통합했는데 페르시아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겼죠. 그 이긴 얘기도 재밌지만은 걱정한 얘기 들으면 뭐가 있냐면 자기네 군인이 이제 나이가 들었죠. 싸우는 동안에 한 몇 년 지나 5, 6년 싸우면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군인을 페르시아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그건 새로운 거기서 나온 애들이 또 자기네 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하죠. 다른 군대가 그게 이제 헬레니즘이죠. 민족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일찍 죽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렉산더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그 자꾸 주변에서 히랍 사람들이 치면은 고난을 가졌죠. 이겼으니까. 그런데 페르시아도 또 고난이 있고 또 그래서 인도를 쳐들어갔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는 만만한 줄 알았는데 코끼리 부대가 나왔어요. 근데 코끼리 부대가 그냥 떡 빠져서 지나가면 행동도 빠르고 사람 그냥 받아 죽이니까 알렉산더가 그때 전멸했죠. 그래가지고 그 일대가 히랍 사람들의 한 그룹이 생기고 인도 사람의 그룹이 생기고 페르시아 사람의 그룹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걸로 놓으려면 페르시아하고 히랍하고 인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모르죠. 또 제가 여기서는 오늘 다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하나하나만 하면 한 몇 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이 뭔가 이런 걸 연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 그러니까 대승 소승의 문제도 그렇지만 대승이 아니면 불변 당했죠. 왜요? 소승이 불교를 잘하는데 100년마다 결집을 하잖아요. 그럼 불교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학교 떠들면 뭔지도 모르고 3번을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4번째 결집이 되거든요. 불교이 나와요. 기독교도 지금부터 입증 건 아니지만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인도 사람들이 또는 다른 주요 사람들이 언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십 개가 되니까 전달이 안 돼. 근데 쉽게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아쇼카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을 때는 굉장히 줄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못생겼어요. 근데 왕이 못생길 때는 건 웬만하면 잘생기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하고 그리고 버릇이 나빴어요. 그래서 연애가 지나가면 막 그냥 꽃을 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품위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초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여자들이 그냥 다 부서뜨려요. 보기만 하면 꽃집에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초카가 화가 났죠. 이거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500명 되는 여자가 딱 옷을 벗겨서 집에다 넣고서 불 주면서 태우고 좋아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기인하는 여자가 있으면 세절구에다가 넣어가지고 빗겨서 가를 만들고 굉장히 잔인했어요. 아수카왕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후에 얘기지만 불교가 엉망이 됐어요. 기독교도 그때 엉망이었어요. 여기 법 조금 딴 얘기지만 법화경과 신약성서는 같이 시작했어요. 기원 6년에 시작했거든요. 끝난 것도 같이 시작했는데요. 그 법화경과 신약성서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같은데 그것도 한 테마가 돼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설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휘랍 문화가 들어와서 불교화가 돼요. 이 불교 불상을 보면은 휘랍의 영웅들이 다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휘랍에서는 그 신들이 싸워가지고 이긴 편은 당당히 전통을 이어나갔지만 신들은 불교로 돌아와서 부처님으로 받들었어요. 불교에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또한 파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종합을 해보면요. 세계적인 큰 종교는 페르시아에서 나왔어요. 그 전에 아시리아까지 바빌론에 망했고 그것이 사라스트라교죠.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부터 불교도 발생하고 기독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좀 비아콤이 있어 나중에 불문해서 속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쇼카 왕이 전 세계 불교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했느냐? 언어가 한 50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산스크리트 오고 우르두 오고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로만 이야기를 써가지고 18,000개의 그중은 전 세계다 거칠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죠.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산스크리트하고 세 나라만 배우니까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 이렇게 하나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아 불교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알린 것이 아쇼카 왕입니다. 그 언어가 다양하면 그건 안 돼요. 그때는 통역도 없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 동네 사람만 알지 조금만 나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를 말하자면 영어는 영어도 통일하면 전 세계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200개가 돼도 영어나 프랑스나 뭐 하면 전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정상화 됐는데 그래서 또 문제가 있어요. 북파 불교에서는 그 언어 가지고도 또 제각기 의견이 달라요. 근데 다른 거에 핵심은 대승하고 소음 논할 때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승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법이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수행해서 내가 완성되는 거다. 그 이상 없다. 대승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수행해서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부처가 된다는 건 대승이죠. 소승은 아라한에서 끝이에요. 아라한이라는 건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그것이 통합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 불교에서는 중간을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의견이 다른 게 나오면은 같이 생활을 해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는 저 파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서는 무슬림 교회에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뭐 마호메트가 나오기 전에 그 700년 일수기만요. 기원 1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불교 국가였어요. 불교 국가인데 세계에서 가장 성했어요. 간시카 왕 때죠 그게. 그래서 구산 왕자라고. 구산 왕자는 뭔가 원래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에서 불교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성했는데 한나라하고 흉노족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흉노족이 하도 강해가지고 다 그냥 쳐들어가서 뺏으니까 도망갔는데 어디 갔냐면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때가 글로 도망갔어요. 그것은 이제 구산족이에요. 그리고 흉노족은 이제 위를 지배하고 한나라가 그 사이에 끼고 요것도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 하나하나가 잘못해갑니다. 그런데 구산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일대 파키스탄 일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인도의 일부를 지배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간시카 대화에 대한 것만 해도 또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베들사는 베들사대로 자기의 조상의 묘를 밑에다가 장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뭘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농사를 뭘 지어야 됩니까? 히라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쭉 제가 여기서 막여놓은 거지만 그 통계를 내보면 그대로 안 됐어요. 이긴다 그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간식가 왕이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정말 미래하는 사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안 다스리면 어느 나라나 망한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예수 가르치신 건 잘 아시죠? 제가 거기 가서 성지도 만들었는데요. 그 중도 같은 거는 이제 예수님이 배워가지고 큰 업적을 많이 내미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좀 따로 다루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데가 있으면 나중에 질문했어요. 근데 뭐를 생각했느냐면 간식가왕이 부처님을 모시면은 미래를 다 알려주니까 우리가 잘 산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평화가 온다. 근데 그게 왜 인도에서 나왔느냐? 부처님이 왜 인도에서 태어났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멋대로 인도에서 태어났을 리가 없다. 인도는 결과적으로 태어났지만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거는 뭐하고 갖게 됐느냐? 과거 출불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 부처님 나오기 전에도 부처님이 쭉 있었다가 부처님 나오신 건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인도에 영향을 줬다. 이런 사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간다라에서 나왔다. 또 인도는 또 마야부리네에서 나왔다 그러죠.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불교사에 있지만은 그 부처님의 기원이 간다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다르냐? 법화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파키스탄의 그 부처가 부처님이 현대 부처님한테 수기를 줘요. 너는 앞으로 인도에 태어나서 불교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많은 수행을 해가지고 인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부처님 전생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다라에서부터 수기를 받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으로 태어난 게 그거는 본생기죠. 부처님의. 또 하나는 자타카라고 부처님이 태어난 다음에 그 전생이 뭔가를 따져서